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맨날 개발만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디자이너 분이랑 일을 하면서 너무 안 좋은 말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궁금한 점을 좀 풀어볼게요.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이름은 수진이고요. 폭스바겐에서 자율주행차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CJ E&M이라는 회사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했었고 TV쇼나 아니면 글로벌 콘서트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하시다가 어떻게 UX 디자인을 하시게 됐어요? 2015년에 마마라는 콘서트를 제가 디자인했었는데 마마. 네, 그게 홍콩에서 이제 매년 열리는 그런 어워드 쇼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세요? 네, 알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빅뱅 이런 가수들 네. 디자인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관객 시청률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온라인 피드백 주는 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공연장에서 보는 관객들은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데 온라인 관객은 정말 많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사운드 너무 구리다, 카메라가 막 발카메라다, 그런 피드백을 막 받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총 집계를 내보니까 실제 그 홍콩의 아레나에 온 관객 수랑 온라인 관객 수를 비교했을 때 500배가 많은 거예요. 와.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무대를 디자인하는 거는 가수를 위해서기도 했지만 관객을 위해서였는데, 공연장에 오는 관객이 가장 중요한 관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적으로 더 많은 거는 온라인 관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피지컬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실 저희 꼴은 뭐였냐면, 저는 그때도 계속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다만 해외에 있는 그 관객들이 이제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그런 팬들을 위해서 더 좋은 무대를 디자인하고 싶어서, 현장에 있지 못한 팬들을 그쵸.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걸 막 고민하다가 VR이라는 것과 UX라는 걸 공부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되게 명확한 그게 있었어요. 목표가.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막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아니면 회사들이나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UX라는 개념이 막 생기고 있던 때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제 미국에는 그런 VR이나 콘서트나 UX나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미국에 오려고 결정을 했고. 근데 그러면은 바로 미국으로 넘어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오시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영어 성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맞추고 네. 와서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네. 특히 이제 UX라는 분야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말을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한글로도 힘든데.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글로 제가 머리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더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제 스스로 노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영어를 늘리려고? 듣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해야지 내 대화가 계속 되는데,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듣기 연습은 되게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는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좀 그게 편했고. 그러니까 막 영화를 보거나 뭐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영화랑 노래 듣는 거 당연히 너무 좋았는데, 공부할 때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쵸. 그냥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이랑 대화 많이 하려고 하면서 그게 가장 빨리 늘었던 것 같고, 네. 반복해서 많이 쓰는 거를 패턴들을 알아가면서 저도 그거를 따라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늘게 된 것 같고, 아직도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 문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문법은 사실 고민하면서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틀릴 테지만, 네.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말. 문장 구조나 그쵸. 뭐, 네. 그리고 UX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넣어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알아듣는. 막 오히려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네.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좀 멋지게 한번 좀 얘기해보자. 유식하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쉽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전달력 있고 잘 얘기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옷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인 줄 알거든요. 제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UI UX 디자이너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UI UX 디자이너.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도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UI, UX가 되게 헷갈렸었는데, 프로덕트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4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5개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뭐가 저도 새로 이게 계속 생기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제 실무에 일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이거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냐. 근데 다들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생각한 거는 UI는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스크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디자인하는 그런 게 UI 디자인인 것 같아요. UX는 User Experience잖아요. 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서요. 경험에 조금 더 집중하는 디자인 분야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는 UI 디자이너는 조금 더 비주얼 디자인에 가깝고 UX 디자이너는 약간 방송국으로 예를 들면 PD처럼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리서치를 해서 그런 니즈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기획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UX 디자이너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X UI 디자이너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 합쳐서. 말은 네. 기획도 할 줄 알고 비주얼도 할 줄 아는 사람을 UX UI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UX UI가 합쳐서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에서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실제로 막 이런 병을 디자인하거나 제품 디자인하는 거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쵸. 네. 근데 사실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UX 디자이너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이름을 타이틀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앱을 만드는 사람을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이나 이런 네, 거. 그런 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뭐예요?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조금 더 정말 그 인터랙션 있잖아요. 이거 네. 상호작용. 네. 그래서 조금 더 UX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나온 학교도 과 이름이 인터랙션 디자인이었거든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UX나 UX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에서도 상호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같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디자이너들은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요. 네. 기획부터 정말 가는 경우는 리서치만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요. 리서치를 한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primary research라고 해서 네. 직접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primary research라고 하고 secondary research는 논문이나 좀 데스크 research라고 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정리해놓은 걸 보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거를 secondary research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primary research를 굉장히 많이 해서 리서치 단계부터 취입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사실 듣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리서치하고 보통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이제 딜리버하는 거로 이렇게 과정이 4단계가 있는데 리서치는 사실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미래에 있는 프로덕을 디자인할 때는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유저들과 디자인 단계에서도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만든 거를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리서치는 사실 모든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거는 디자이너들이 막 운전자 분들이나 우버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세요? 뭐 아니면 이 앱의 이 버튼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묻는 게 이제 그 리서치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인자동차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우버나 리프트나 나중에 미래 자율주행차를 썼을 때 어떤 게 문제될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거든요. 가정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같이 지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을 묻는다기보다 그렇죠. 사실 그 질문을 묻는다는 거가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질문 자체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저희의 태스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버클리는 가는 겁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마다 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번 지내보는 거가 가장 좋은 리서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그런 걸 다 하시면은 네. UX 리서처라는 직업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리서처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리서치를 할 때 기획을 하는 분들이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지 또 되게 많은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리서처고 이제 UX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는 그런 리서치 단계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의 큰 역량 중에 하나가 리서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M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람들을 엠파시라고 하는데 엠파시를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막 안 좋은 질문의 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자인하는 거가 가지고 뭐가 더 좋냐고 이렇게 묻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설명해달라고. 그냥 모든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만약에 리서처 없이 리서치를 진행하면 제가 디자인한 거를 설명하고 한번 써보라고 할 텐데 네. 리서처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설명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걸 주고 너가 본 게 뭔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 모든 과정을 그냥 다 콜 아웃 해달라고 해요. 아니 이게 뭐가 보이고 이게 왜 안 좋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거를 쓰는 데 있어서 엑스퍼트는 그분들인 거지 제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 사람의 그 언어로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디자이너한테 요구되는 게 기획력인지 아니면은 디자인 스킬인지 이걸 엄청 궁금해하시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두 개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농담처럼 하는 게 UX 디자이너는 비주얼 역량보다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나는 UX 디자이너니까 비주얼 디자인 못해도 돼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디자인을 폄하한다. 약간 폄하한다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공을 안 들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 사실 대충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UX 디자이너나 비주얼 디자인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을 해서 주면 그걸 전문적으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 뽑을 때나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둘 다 이제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스킬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툴을 잘 쓴다든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봤냐. 비주얼 디자인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비주얼 디자인이 뭐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걸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근데 되게 툴도 많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프로덕트도 다양해지면서 요구되는 스킬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딱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툴도 잘 써야 되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좋다 하는 그런 비주얼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네. 저 디자인 좋다. 네. 아니면 뭐 시각적일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IoT 제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친구도 비주얼 디자인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IoT면은 뭐 스피커 같은 거. 그쵸. 그러면 그런 걸 이제 3D 모델링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디자이너들은 할 줄 알겠죠.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가 그건 하죠. 새로운 디자이너가 또 나왔네요. 네,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는 이제 네. 정말로 그런 제품 디자인하는 친구들을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럼 디자이너로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네. 어떤 게 제일 힘들고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주어진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정말 바빴어요. 특히 CJNM은 채널이 정말 많기 때문에 디자인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일주일에도 해야 될 게 막 3-4개씩 있으니까 하는 것 자체에 바빴었는데 미국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보통 회사에서 당연히 일을 정해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일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피칭을 해야지 이제 버짓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되게 저한테는 어색했고 사실 오히려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었다. 네. 처음에 가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딱 나와가지고 오늘은 뭐 하지? 그 정도는 아닌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음.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제 저희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다 리딩해 가야 되는 게 되게 새로웠고 힘들었었죠.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그냥 일이 써도 쌓이는데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네.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퇴근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 케이스였던 것 같은 게 방송 일이다 보니까 녹화를 미리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새벽에 보통 5시쯤 찍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은 거의 새벽 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5시에 가서 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매일 그랬어요? 매일 그러진 않았는데 거의 그랬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미국에 와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신체적으로는 지금이 더 편하지만 훨씬 편하죠. 훨씬 네. 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업무 방식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게 정말 자유를 주기 때문에 책임이 엄청난 걸 알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디자이너로서 좋은 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청첩장 디자인해달라고 하면 재밌게 해줄 수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UX 디자인 하면서 정말 좋다고 느낀 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평상시에 모든 경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자체가 되게 즐거운 점인 것 같아요.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뭘 한번 본다는 게 관찰을 하는구나 네. 계속. 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영감도 영감인 것 같고 그냥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은 좀 자주 싸우지 않아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자주 있으니까 서로 디자인에 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의견 충돌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거 좀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싸우는 걸 많이 봤고 네. 제가 싸우진 않은데 왜냐면 제가 잘 싸우지 못해서 최대한 안 싸우고 이제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것도 근데 많이 전략이구나. 싸우는 거죠. 많이 싸우죠. 특히 UX 디자이너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아니죠. 되게 멋지게 싸워요. 발로 조지는 네. 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다다다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그런 싸움에서는? 이긴다는 표현이 되게 웃기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다면 그거를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보통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더 좋잖아 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애기들처럼 우기지는 못한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 B, C, D 이렇게 접근해봤는데 E가 좋더라. 근데 이제 너가 보여준 거는 A, B, C 정도인 것 같은데 너 D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런 식으로 서로 얼마나 듣고 말해서 많이 좀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서로 그냥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논쟁인 것 같아요. 막 싸운다기보다는 크리틱 문화가 여기 사실 되게 잘 돼 있어서 막 싸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음 상처받고 하잖아요. 누가 막 너 디자인 안 좋아. 특히 UX는 디자인이 안 좋다기보다는 어디에 구멍이 있고 내 생각은 어디를 더 보충했는지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서로 멘탈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나갔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네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싸우는 거 너무 싫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양쪽으로 같이 볼 수 있게 가져가서 그래도 친구가 생각한 게 더 좋으면 저는 정말 그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위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한 게 훨씬 논리적이고 제가 봐도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면 그걸로 가자고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학교 가야 되는지 대학원 가야 되는지 전공은 뭘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학부 전공이 UI 비주얼을 굉장히 잘 트레이닝할 수 있었던 학부면 학부만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조속과를 나왔어요. 흙으로 막 사람 만들고 이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UX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을 또 무대 디자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 경력은 있었지만 UX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꼭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그래서 가게 됐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학부과가 정말 다른 거였는데도 경제나 심리학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트캠프 한 6달 다니고 UX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미국에서 되게 놀랐던 게 부트캠프를 추천하는 분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말 부트캠프 가서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약간 되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루트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준비는 만약에 UX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과정 보여주는 그게 있거든요. 단계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리서치, 두 번째가 이런 디자인, 세 번째가 프로토타입, 네 번째가 유저 테스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보여줘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네, 그거를 프로세스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렇진 않거든요. 너무 버겁진 않다. 너무 버겁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정을 좀 보여주면 이 사고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유저 리서치까지 직접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했죠. 회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포트폴리오에 유저 리서치한 결과를 또 적고. 근데 그게 막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막 엄청난 수치를 막 바라진 않거든요. 엄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잘 그 데이터를 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잘 끄집어내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꿀팁이에요. 왜냐면 절대로 여기까지 생각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자이너도? 코딩은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도 이제 코딩 배워야 된다 해서 무서워서 혼자 배웠거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게 어떻게 세 개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 이해를 했었는데 회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저희는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해서 프로토타입 같은 거는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딩은 배워두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되게 엑스코드나 이런 게 되게 쉽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코딩을 많이 하지 않고도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을 거는 회사마다 바라는 그런 코딩 언어도 다르고 디자인 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배우려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쵸,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조차 툴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도비에서 나오는 디자인 툴들이 되게 많고 스케치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잘 쓰는 툴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뭐 하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다른 툴을 배울 때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랑 비교해서 디자이너의 취업 난이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취업 난이도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네. 이런 사람은 디자이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디자이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UX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UX? 네. 우선 자기 생각이 너무 맞다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고집 센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스스로 이제 극복하기 힘들었던 게 이거 너무 좋은 생각 같아서 막 디자인 하잖아요. 막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자 스스로 이거 최고야. 내가 사람들이 만든 좋아할 거니까.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최고야라고 믿고 이제 디자인하는 경우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을 좀 들을 줄 알고 융통성이 있어야 디자이너 하기가 편하네요. 네네네. 근데 또 그렇다고 고집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끝. 고생하셨습니다. 예.